주말에 보도를 했는데 보겠습니다. 핵무기 폐기 국제운동에 따르면 북한은 한 해 약 6억 6,700만 달러 2019년 기준으로 미사일을 포함한 핵무기 개발에 쏟아붓고 있다. 이는 북한의 국내 총생산 GDP 2020년 기준으로 약 291억 달러인데 여기에 약 2.3%로 국제시장에서 쌀 160만 톤 이상, 이건 세계은행 2021년 12월 국제곡물가격 기준입니다.를 살 수 있는 금액이다. 미사일 전문가들은 북한이 미사일을 한 번 발사할 때마다 드는 비용을 100에서 150만 달러 선으로 추정한다. 새해 들어서 벌써 4차례 6발의 미사일을 쏜 북한은 이미 600만에서 900만 달러, 쌀 1만 5천에서 2만 2천 톤을 구매할 수 있는 금액을 날린 셈이다. 라고 보도를 했는데 저는 여기에 좀 동의하기 힘듭니다. 세 번째, 네 번째 쏘았던 그 두 발씩의 미사일들, 단거리 미사일들이죠. 이런 것들은 가격이 좀 쌀 수 있어요. 물론 이제 북한은 인건비라는 게 없기 때문에 이런 계산이 나오는 겁니다. 만약에 인건비가 들어간다, 뭐 어마어마하게 더 비싼 가격이 탄도미사일에 책정이 되겠죠. 그런데 어쨌든 1차 발사와 2차 발사, 북한이 극초음속 미사일이라고 주장했던 다탄도 미사일의 기동 재돌입체 발사 실험은 그 1단 로켓이 백두산 엔진으로 사용했기 때문에 굉장히 비쌉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소 이 600에서 900만 달러라고 하는 이 금액의 2배에서 3배 이상은 썼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이렇게 북한이 핵과 미사일 개발에 쓰이는 돈으로 쌀을 샀다면 북한은 한 명도 굶어 죽지 않고 한 명도 굶주리지도 않습니다. 160만 톤 이상이 쌀을 살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뭐 혹시 이 방송을 북한 주민들이 보실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또는 이 방송을 보고 많은 분들이 다시 북한 주민들에게 들어갈 수 있는 우회 통로를 통해서 알려주셨으면 좋겠어요. 북한이 지금 쓰고 있는 핵과 미사일로 쓰고 있는 그 돈이면 북한 주민들 한 명도 굶어 죽는 게 아니고 아예 굶주리지도 않는다. 다 배불리 먹을 수 있는데 지금 이 짓거리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1월 달에 미국 자극하느라고 쏜 4번의 미사일, 그것만 해도 1만 5천에서 2만 2천 톤 정도의 식량 쌀인데 이걸 저희 계산으로는 한 5만 톤 정도의 쌀 값은 날렸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자, 이렇게 북한이 미국에게 연이은 경고를 하면서 이제 국면이 바뀌었다 라고 선언을 했는데요. 대외 선전 매체 조선신보의 사설을 통해서 아주 장문으로 미국을 완전히 까고 맹공을 퍼부었는데 이 조선신보는 일본에 있는 조총련의 기관지입니다. 조총련의 기관지지만 북한의 통전부의 통제를 받고 이 사설은 뭐 저희들 같은 이런 이 직종에 종사하는 전문가들은 다 알죠. 이건 통전부가 써준 원고다. 이렇게 보는 게 맞습니다. 그러면 통전부는 자신들이 직접 하지 않고 통전부 담화 또는 외무성 담화 이런 거 왜 안 하냐? 그거 해가지고는 이제 이 완전히 선전포고에 가까운 그런 내용이니까 만약에 북한의 정부 또는 당 여기에서 직접 해버리면 이건 선전포고죠. 그리고 또는 노동신문 뭐 이런 것들로 해도 이게 책임질 일이 너무 많으니까 일단 조총련 기관지 조선신보를 통해서 외곽에서 한번 쳐봅니다. 그리고 반응을 한번 보는 것이죠. 보겠습니다. 내용이 정말 무지막지합니다.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6차 정치국 회의에서 미국의 적대시 정책과 군사적 위협이 위험 개선에 이르렀다는 평가가 내려지고 금후의 대미 대응 방향이 결정되었다. 조선의 국가 핵무력 완성을 기점으로 국면이 전환된 조미 대결은 5년 만에 다시 국면이 바뀌게 되었다. 그래서 지난 5년 전에 화염과 분노 하던 그 시절하고 지금하고는 국면이 다르다. 그때의 북한은 핵을 개발해 나가던 시절이었고 뭐 그래서 미국을 때릴 수 있는 능력이 없었기 때문에 미국이 때린다고 하니까 대화의 또 협상의 장으로 나올 수밖에 없었지만 지금은 우리는 미국 때릴 수 있다. 그러니까 그때하고 국면이 다르니까 허튼 소리 하지 마 라고 이렇게 서두를 꺼내면서 2017년 애로의 회기가 아니다. 지난 시기 사변들과 대비하면서 정치국 회의의 결정사항을 핵시험과 대륙간 탄도 로켓 시험 발사를 진행하던 2017년 애로의 회기 따위로 간주하고 조선이 미국의 관심을 끌기 위해 벼랑 끝 전술을 쓴다고 본다면 그것은 오판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뭐 이거 벼랑 끝 전술이야 라고 또 하고 화염과 분노로 다시 돌아가는가 뭐 이렇게 하지만 그거 아니다. 그때
2017년에 화염과 분노하던 그 시절에 북한이 계속 장거리 로켓 쏘고 하던 그 시절에는 뭐 미국의 관심을 끌려고 한다 이런 평가들이 있었지만 그거 아니다 라고 하면서 또 최근에 블링컨 미 국무부 장관이 미국의 관심을 끌려고 지금 이번에 미사일 쏘는 거다라고 했는데 우리 그거 따위 아니다라고 하면서 작년 1월에 열린 당 제8차 대회에서는 조선의 전략적 지위에 상응하게 대외 관계를 전면적으로 확대 발전시켜 사회주의 건설을 정치 외교적으로 믿음직하게 담보하는 것을 현 시기 대외 사업의 총적 방향으로 규정했으며 이로부터 조선의 전진을 저해야 하는 기본 장애물 최대의 주적인 미국을 제압하고 굴복시키는 데 대외 정치 활동의 초점을 맞추기로 결정했다. 그래서 결국 미국이 조선의 북한의 최대의 적인데 그 미국을 제압하고 굴복시키는데 이제 대외 정책 방향이 결정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미국과 협상하고 동등하고 이거 아니고 이제는 제압하고 굴복시킨다. 누구를? 미국을. 이렇게 정말 어마어마한 사설을 적었는데 조선신보지만 사실은 통전부가 적어준 겁니다. 알 사람은 다 압니다. 그러면서 이제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대미 외교 그 자체는 조선의 목적이 아니다. 현 시기 반드시 실현해야 할 선차적인 과업은 사회주의 강국의 건설이며 대외 활동도 이를 담보하기 위해 벌리는 것이다. 조선의 전진 도상에 장애를 조성하는 미국을 겨냥한 활동의 기조는 제압에 의한 굴복으로 정해져 있다. 그러므로 그 무슨 거래를 상정한 흥정판, 미국의 구태의연한 적대시 정책이 확인되는 하노이 회담과 같은 대화가 반복되는 일은 없다. 조선은 이미 미국의 본심을 꿰뚫어 보고 있다. 그래서 자신들은 미국하고 관계 개선 그게 목적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들은 사회주의 강국 건설이 목적이지 그래서 강력한 강대국이 되는 것이 목적이지 뭐 미국하고 뭐 관계 개선하고 어쩌고저쩌고 이런 거 이제는 아니다. 우리 체급이 달라졌어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런데 우리가 사회주의 강국 건설하러 나가는데 그 장애물이 미국이야. 그래서 미국을 우리는 제압시키고 그리고 굴복시킬 거야. 그런데 뭐 그 사이에 뭐 하노이 회담처럼 협상에 나가고 이제 그런 거 없다. 협상 안 한다. 라고 이야기해버린 겁니다. 이거 만약에 외무성 담화 또는 통전부 담화 했으면은 이거 선전포고죠. 제압에 의한 굴복이니까. 그런데 지금 외곽에서 한번 탁 쳐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했더니 우리 국정원에서도 국회에 보고를 합니다. 지금 ICBM 쏠 것 같다. 이렇게 정보위원회에 보고를 했습니다. 북한이 경고한 모라토리엄 파기 중 핵실험보다는 대륙간 탄도미사일 즉 ICBM 시험 발사 가능성이 더 크다. 동창리에서 ICBM을 발사할 것으로 보인다. 라고 지난 주말에 국회 정보위원회에 국정원이 이렇게 보고를 했고요. 그러나 이것보다 훨씬 더 앞에 작년 즉 2021년 12월에 데일리 NK가 이렇게 보도를 했었죠. 북한은 군사 정찰 위험 시험 발사에 임박해 있다. 지난달 20일 즉 11월 22일에 최종 심사에 돌입했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ICBM 이미 쏠 수 있는 능력 다 갖춰놓고 그게 지금 이제 11월 말에 11월 22일부터 최종 심사 로켓은 다 장착이 되어 있냐 또 신뢰성은 문제 없냐 그리고 시기는 어떻게 조절할까 그러면서 이 기사에 북한은 당에서 명령만 내리면 하시라도 쏠 수 있게끔 준비해놨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즉 당에서 최고 지도부가 발사의 시점만 지금 저울질한다 라는 것인데 우리 국정원도 이제서야 발사할 것 같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데일리 NK보다 못한 국정원이 안 같습니까? 자, 아주 의미심장한 인터뷰가 동아일보를 통해서 나왔는데요. 존 머레일이라는 분인데 이 사람은 미 국무부에서 정보조사국 동부가 실장을 했는데 북한 관련한 업무만 이 국무부에서 30년 동안 정보 업무를 했던 사람이에요. 지금 이제 원로로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동아일보와 뭐라고 인터뷰를 했냐? 아마도 북한은 한국의 대선 전까지는 핵과 장거리 미사일 실험을 미룰 가능성이 커 보인다. 특히나 핵실험은 중국을 몹시 자극할 수 있다는 것을 북한도 알고 있을 것이다.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하고 미국 본토를 공격할 능력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면 바이든 행정부에는 중대한 문제가 된다. 미국 내에서는 안보가 취약해졌다고 느낄 것이고 당장 뭔가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올 것이다. 지금 북한이 뭔가 할 것 같은데 핵실험이냐 ICBM이냐. 핵실험은 아닐 것 같다. 일단은. 왜냐. 이거 하면 중국도 북한에 대한 제재를 거부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ICBM 쏘면 아니 이거 지금 뭐 인공위성 쏘아 올리는 건데 이거 가지고도 좀 그러는 건 너무한 거 아니야?
라고 중국이 지금처럼 계속 딴지를 걸 수가 있는데, 핵실험은 이건 뭐 변명의 여지가 없죠. 그리고 또 핵실험을 하게 되면 베이징 올림픽 완전히 그냥 찬물 끼얹는 거니까 이건 좀 자제할 것 같다. 그래서 ICBM 쏠 것 같은데, 문제는 핵실험이야 뭐 이미 북한이 핵을 기폭시키고 또 그것을 핵 분열시켜서 완전히 그냥 핵폭탄으로 만들 수 있는 그 능력이 있다는 거 6차례 실험을 통해서 우리는 다 알고 있죠. 그럼 미국인들의 관심은 뭐냐? 우리를 저 핵으로 때릴 수 있느냐 없느냐 이거죠. 그런데 ICBM을 보여주면 미국인들은 저거 가지고 우리를 때릴 수 있네? 특히나 여론조사해 봤더니 미국인 81%가 북한을 적으로 생각하는데 이거 큰일 났다. 자, 그러면은 미국 내에서는 안보가 취약해졌다고 생각할 것이고, 미국 국민들은 야 뭔가 좀 해봐 라고 정부에 요구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상황을 되돌리기에는 너무 늦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하지만 모래 속에 머리를 박고 있는 타조와 같은 미국의 대북 정책은 재앙으로 끝날 것 같다. 타조가 사막에서 뭐 타조 머리 요만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타조 몸통이 얼마나 큽니까? 모래 머리 박고 나 여기 없어 하는 그런 바보 같은 짓 지금 미국 정부가 하고 있다. 바이든 정부가. 그래서 미국의 대북 정책은 이런 바보 같은 짓 계속 세대가리 짓 같은 짓 계속 하고 있으면 재앙으로 끝날 것 같다. 그래서 뭔가 획기적인 변화를 줘야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북한이 이제 핵을 보유하고 있다는데 의심의 여지가 없는데도 아무도 상황을 안정시키기 위해 뭔가를 하려고 하지 않는다. 바이든 행정부의 정책은 문제를 풀려는 것이 아니라 마치 미국 여론을 관리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너무 소극적이다 이거죠. 그래서 이 인터뷰 요 앞문장에 뭐라고 했냐? 전략적 인내 아니라고 하는데 전략적 인내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전략적 인내는 이미 실패한 거니까 그거 하면 안 된다. 라는 것인데, 그래서 바이든 정부는 이거 지금 해결하려는 것이 아니고 여론을 어떻게 관리할 건가, 이런 바보 같은 타조머리, 새머리 같은 이런 짓거리 지금 하고 있다. 그래서 그러면 안 된다, 때려야 된다 라는 이야기 하는 것이죠. 자, 이런 상황에서 한미연합사령관, 주한미군 사령관을 했던 사람들의 인터뷰가 계속 나오는데, 스카파로티 전 사령관, 그리고 브룩스 전 사령관인데, 스카파로티 사령관은 2013년에서 16년, 그러니까 박근혜 정부 내내 이제 했던 사람이죠. 그리고 여기 브룩스 사령관은 16년에서부터 19년, 그러니까 박근혜 정부 후기부터 문재인 정부 초기까지 이렇게 걸쳐서 했던 사람이고, 화염과 분노를 고스란히 이 브룩스 사령관은 자신이 다 겪었던 사람이고, 스카파로티 사령관은 2015-16년 이때 한미가 같이 연합해서 참수부대 만들고 해서 이제 김정은 제거하는 이 작전을 준비했었던 사람이에요. 뭐라고 지금 이제 이야기를 하냐 보겠습니다. 이 스카파로티 사령관 현재 아틀란틱 카운슬, 뭐 미국 4대 싱크탱크죠. 여기 이사로 있으면서 한미연구소에서 1월 13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한국에서 함께, 미국에서 별도로 선제 공격에 필요한 정보와 군사적 능력 측면에서 작업을 진행했었다. 그래서 한미연합군이 같이 또는 미국 단독으로 북폭하는 연습 준비 다 했었다. 뭐 이때 우리 국정원에서 북한 이 레짐 체인지하는 작업 다 된 마당에 갑자기 이제 스탑되고 정권 교체되고 뭐 이런 불상사 생겼다는 것이 이제 우리가 역사로서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준비했었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이제 또 화염과 분노를 고스란히 보냈던 이 브룩스 사령관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을 완전히 파괴시키는 것 외에는 다른 선택지가 없다고 말했다. 우리는 당시 한국과 일본에 체류 중인 미국인 대피 계획을 검토했었다. 화염과 분노, 진짜로 그때는 북한을 완전히 그냥 섬멸하는 이런 계획을 세웠었다. 그렇게 명령받았었다 라고 하면서, 뭐 제가 그때 고정 출연하고 있었던 채널의 뉴스탑10에도 이 정보를 주고, 그렇게 해서 채널의 뉴스탑10에서도 말씀을 드렸던 내용인데, 이 미 대사관이 한국에 와 있는 미국 시민권자들 전체에게 긴급 대피하는 그 훈련을, 또 그 연락처 업데이트, 그리고 본인 연락이 안 되면은 제2, 제3의 연락처, 이런 것들을 전부 확보하는 작업들을 그때 했었습니다. 굉장히 심각했었죠. 이런 일들을 했었다. 북폭 준비했었다. 자, 그러면은 북폭을 2번에 걸쳐서 이렇게 준비했는데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것도 준비 못하겠냐 이겁니다. 그래서 이런 민감한 시기에 미국이 다시 슬그머니 군 홈페이지를 통해서 이런 훈련들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 이런 거 하고 있다. 야, 북한 니들 좀 자중해라. 그러다가 정말 처맞는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좀 정리해서 여러분들에게 미국이 정말 이 김정은 또는 이 최고 수뇌부를 체포, 제압하는 그런 아주 많은 시나리오들을 또 훈련하는 것들을 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께 정리해서 보여드릴 텐데요. 그게 보면 정말 기가 찹니다. 그러면서 제가 어떻게 평양으로 들어가서 타격하고 잡아서 나올 것인가 하는 시나리오를 보여드릴 텐데 기대해 주십시오. 자, 미 해병대가 이런 사진을 슬그머니 공개했습니다. 1월 20일 날 말이야. 우리 이런 거 했어. 그래서 해병대 37 컴뱃 로지스틱스 레지먼트, 그러니까 전투 군수 연대의 훈련인데 대량으로 사상자가 생겼는데 그것을 항공기로 대량 이동시키는, 운송시켜오는 이런 훈련을 지금 했다라는 거예요. 아니, 대량 사상자가 생겨서 항공기로 운송을 대량으로 해와야 될 정도면 굉장히 큰 전투가 벌어졌다는 것이고, 또 이렇게 슈퍼 스텔리온, 킹 스텔리온 이런 초대형 헬기를 준비시켰다는 것은 아주 멀리 갔다 온다, 이 말인 것이죠. 사진 하나만 가지고도 여러 가지를 유추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것만 하냐? 아닙니다. 더 무서운 사진을, 이건 날짜를 공개 안 하고 우리 이런 거 했는데 하면서 슬그머니 또 공개했습니다. 이거는 뭐냐? 93 폭격 비행대가 이 B-52 폭격기를 운영하죠. 박스데일 공군기지 주둔인데, 여기가 브리스빌이라고 하는 민간공항에서 이런 훈련을 했어 라고 사진을 슬그머니 공개했는데, 이건 뭐냐? 민첩한 그 군수지원, 작전지원의 작전이다 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민간공항입니다. 브리스빌이라고 하는 곳에 있는 민간공항인데, 이건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동북아시아에서 B-52가 와서 폭격을 합니다. 폭격을 하면 다시 돌아가야 할 B-52 기지는 괌이죠. 그런데 괌까지 날아가려면 몇 시간 날아가야 됩니다. 뭐 하루 다 가는 것이죠. 거기서 다시 돌아오면 또 몇 시간 또 공중급이 받고 다시 또 와야 됩니다. 그러면 안 되죠. 그래서 적진과 가까운 민간 공항에 가면 이제 연료보급 받을 수 있으니까 거기에 C-130 수송기가 미리 와서 대기를 하고 폭격을 다 때려붓고 오는 이 B-52가 괌까지 가지 않고 그 적진 가까운 공항에 앉는 겁니다. 앉아서 이렇게 C-130 수송기에서 가져온 이 탄약을 다시 B-52에 실어주는 건데, 여기 보시면 전부 이제 JDAM 같은 이런 훈련탄을 지금 넣어주고 있죠. 그래서 자, 때려붓고 왔어, 또 넣어줄 테니까 괌까지 가지 말고 바로 그냥 하고 다시 떠서 또 때려붓고 이러는 훈련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마어마하게 지금 퍼볼 거야 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북한에게 계속 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미국은 뭔가를 지금 보여줘야 돼요.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에게 형편없이 밀리고 있는 것을 지금 바이든 정부가 보여주고 있죠. 아주 외교적 무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트럼프 시대에 이 우크라이나 문제 관련해서 러시아가 미국에게 찍소리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 우크라이나 문제 가지고 러시아가 아예 뭐 나토 니들 뒤로 다 빼, 불가리아, 루마니아 거기 들어와 있던 나토군 다 빼, 안 그러면 가만히 있어. 완전히 지금 바이든 정부 갖고 놀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멀리 있는 저도 제 눈에 보였는데 미국 국민들은 오죽하겠습니까? 그래서 우크라이나에서 뭔가 한번 반전을 노려보냐. 근데 러시아가 한번 붙자는데 이게 정말 부담스럽죠. 그러면 뭔가를 해야 되는데 북한 아니냐 라는 것이죠. 그럼 미국 입장에서는 뭔가를 하나 해야 된다. 우크라이나에서 또는 이란에서, 북한에서 뭐 이 정도인데 그러면 어디를 선택하냐? 제일 부담 없는 데를 선택해야 되는데 그게 어딜까? 북한이다 이겁니다. 왜? 이미 두 번이나 계획했으니까.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그것도 트럼프만 준비했냐? 아니죠. 바이든 자신이 부통령을 했을 때, 오바마 때도 준비를 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걸 때리자. 그러면은 북한은 이게 명확하게 계산이 또 그림이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왜 자꾸 미사일 쏘고 또 레드라인을 밟겠다라고 선언하냐? 왜 ICBM 쏠 거 이거 지금 예고를 하냐? 저는 북한을 지금 실제 통치 권력을 쥐고 있는 백두혈통이 아닌 제3의 권력이 백두혈통을 제거하기 위함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보여드리겠지만은 당연히 평양 때리고 그리고 김정은 잡아가고 제거할 겁니다. 아비 교환이 되겠죠. 이걸 이제 이렇게 계속 이제 레드라인을 넘어가면 뭔가 미국이 군사 옵션 또는 강력한 정책, 강력한 어떤 액션
안 취할 수 없는 상황을 만들어 놓고 어쩌면 협의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미국이 테리도록 만들고 그래서 백두혈통이 없는 틈을 타서 제3의 세력이 자 이제 백두혈통 없다 있는 거 너무거리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미국을 안정시키고 국면을 전환한다. 그리고는 개방해서 좀 정상하게 만들어주고 그래 백두혈통보다 얘들이 낫네. 이런 장면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일부러 지금 미국을 북폭을 유도하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고 정말 곧 좋은 일이 있을 것 같습니다. 좋은 일 기왕이면 2월 16일쯤에서 있으면 더 좋지 않겠냐라는 희망을 가져보는데